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고립주의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그 미팅이 중심이 돼서 그게 이제 계기죠, 하나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찌질한 고립주의, 완전히 찌질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옛날엔 좀 낯섰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그것이 한국에는 어떤 그 문제를 던지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립주의 완전히 찌질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상호 교정작용을 하는 그런 정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립주의가 멸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혀 다른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고립주의의 전도사는 터커 칼슨입니다. 그가 얼마나 추하게 찌그러졌는지 7초짜리 한번 잠깐 보세요. As far as we know, no one's ever addressed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a sweatshirt before, but they love him much more than they love you. 이 젤렌스키의 이제 미 의회 연설을 두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운동복 차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운동복 차림. 근데 이게 운동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원어는 스웨트셔츠란 말이에요. 운동복이죠. 운동복이 아니라 군복이죠. 군복입니다. 그래서 이 군복 차림으로 연설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 좋은데 이걸 또 운동복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일단 오류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 옷차림새 가지고 지금 시비 걸 군번 아니거든요. 터커 칼슨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찌질해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찌질해진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 자막은 또 뭡니까? 이 자막 보면 젤렌스키가 기독교를 공격하답니다. 젤렌스키 declared war against Christianity. 뭐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이번에 젤렌스키의 언행을 보면 기독교를 적으로 돌리는 언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운동복 차림, 군복 차림, 뭐 운동복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는 군복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국가 원수들이 하듯이 한 200만 원짜리, 한 2,000달러짜리 아르마니 정장에다가 그리고 한 3, 40만 원짜리 뭐 에르메스 혹은 페라가모 넥타이 메고 그렇게 폼 잡으면 좋을까요? 처칠이 1941년에 왔을 때 1941년이면 8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그 드레스 코드가 엄격할 때입니다. 그때 처칠이 전쟁 중인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백악관에 양복을 입고 가지 않고 이렇게 그 군복 같은 걸 입고 갔습니다. 아마 터커 칼슨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쟁 중이잖아요. 국민이 죽고 다치고 고생하는데 이게 뭐 빤지르르한 아르마니 양복 입고 그리고 뭐 3, 40만 원짜리 페라가모 넥타이 메고 그렇게 가면은 뭐 짜잔 나타나면 그렇게 좀 좋습니까? 아니죠.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삽니다. 이 젤렌스키 얼굴을 보면요. 고통과 고뇌가 그냥 가득 얽어 있어요, 얼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참 귀엽고 발랄했었는데 이제는 어둡습니다. 목소리도 쉬어서 다니고. 네. 저는 그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니까 의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정치 지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 폴란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몇십 초짜리 한번 보십시오. 폴란드 국영방송의 평론가입니다. Simply not enough. So maybe the same thing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military contracts. We know that the political scene in South Korea is very volatile. Currently, the Conservative Party leads and has the president, Yoon Suk-yeol is a conservative. However, as there is no chance for being re-elected, and it really goes in binary modes from 0 to 1, maybe the contract will not be ended and fulfilled with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within the next years. 네, 아주 뭐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본 거죠. 좌빨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민국을 인질로 내주자라고 설쳤던 문재인 같은 자, 혹은 그보다 더 악질적인 자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폭망하는 거죠. 그러면 폴란드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다 이제 원위치 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힘 대표 선출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하십시오. 아무튼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부터 좀 살펴볼 텐데 지루하실 것 같으면 건너뛰시고 오늘 비디오의 꼭지로 그냥 뒤로 가셔서 한국 얘기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젤렌스키 방미와 페이트리어트 배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선언이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동맹 출정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첫째,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맹방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국민이 크리미아 수복을 위해 싸운다면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주변의 그 고립주의 노선들, 이거가 이제 완전히 찌질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략, 이걸 저는 이제 볼리타스 전략인데, 그러니까 Value Oriented, Local Initiative Tailored, Alliance Solidarity. 그러니까 가치 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 내지 연대 뭐 이런 건데, 이 볼리타스 전략이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 정치의 변화 물결이 더욱 빨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주의의 붕괴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최고급의 고립주의 전도사인 터커 칼슨이 저 정도 찌질한 반응밖에 못 보이는 거 보면 아, 얘들 이제 멘탈이 좀 골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은 이제 막무가내 고립주의와 막무가내 개입주의, 즉 네오콘 사이에서 동요해 왔죠. 지난 한 2016년, 17년부터 그 동요가 만들어낸 인물이 트럼프죠. 네오콘은 미국이 침공해서 현대적 국가를 대충 만들어주면 아, 현지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떠받들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그 미친 교만이에요. 그 교만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위선적인 게 침공의 대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싹 빠져 있어요. 아, 거기는 뭐 큰 데니까 시장과 무역으로 끌어내면 다 착하게 바뀌고 다 민주화 될 거야. 그래서 침공하는 건 어디만 침공하냐? 만만한 중간 규모 깡패 국가들만 침공합니다. 이게 교만할 뿐 아니라 아주 위선적인 거죠. 이 네오콘이 20년 동안 개입 침공에 쏟아부은 돈만 6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오콘 발작은 이제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진짜 발작은 아들 부시 때부터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한통속입니다. 뭐 클린턴이라든지 그 뒤에 그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원죄로부터 네오콘과 같이 짝짝꿍했다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 이제 고립주의, 그걸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를 가지고 나오면서 고립주의를 많이 표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이미 고립주의로 못 갑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이렇게 촘촘히 얽혀져 있고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데 고립주의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립주의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가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말만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좀 스마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헤맨 거죠, 트럼프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제 가장 큰 그 잘못이 뭐냐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에 있는 그 전문가 집단들과 이제 원수를 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이제까지의 그 트럼프가 거기 심취했던 막무가내 고립주의가 이 군사지정학 전문가들, 브레인들, 국방, 국무, 정보계통 사람들을 딥스테이트 혹은 글로벌리스트 악의 세력으로 간단무식하게 낙인 찍어 배척합니다. 제가 딥스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요. 딥스를 정의해봐라. 정의해봐라. 저는 글로벌리스트 그럼 정의를 해요.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공화국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관료 조직을 앞세워가지고 뒤에서 쪼물락거리려고 하는 자들. 그다음에 공화국과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좌빨 해체주의 담론, 예를 들어서 역사 전복, 또 예를 들어서 LGBTQ, 그러니까 무한 젠더 이런 것들을 막 띄우는 자들, 그걸 저는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스는 이렇게 잘 정의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딥스라 그래야 되냐. 그래서 저는 딥스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딥스, 뭐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국무부 소굴, 뭐 국방부 소굴, CIA 정보개통 소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냥 악의 세력인 것처럼 간단무식하게 낙인을 찍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면서 이제 청중을 이끌려고 그걸 또 기독교 쪽의 칼날을 또 더 씌워서 그런 소리를 하죠. 아주 악랄한 거예요. 그러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문가 브레인들은 이 네오콘의 몸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오콘을 보면요. 이 네오콘 발작을 제일 크게 했던 게 저 왼쪽에 있는 사진 둘입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딕 체니, 아들 부시 때 부통령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럼스펠드, 아들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죠.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들 부시입니다. 그 셋이 이제 네오콘 삼총사인데요. 그때 크게 발작을 했죠. 그 이라크 침공, 아프간 침공 다 주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정치꾼들이에요. 전문가 출신들이 아니에요. 전부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만 네오콘이었냐? 아닙니다. 실제로 싹이 튼 거는 아버지 부시 때 싹이 텄고요. 그리고 클린턴 시대 네오콘의 시대입니다. 90년대. 오바마의 시대 2010년대지만 2010년대이지만 그 네오콘의 아주 그 강한 영향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오콘 천하가 사실은 한 1991년, 그러니까 1990 아버지 부시 때부터니까 1991년부터인가요? 1989년부터인가요? 1989년부터죠.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한 25년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25년이라고 저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 펜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트럼프가 반발한 건데, 그럼 이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무부, 국방부, 정보개통, 뭐 CIA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 이런 브레인들이 그럼 이게 네오콘 몸통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 20여 년 이상을 풍미한 이 네오콘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맥이 다른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네오콘이라 그런다면 허슨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도 네오콘이라 그래야 돼요. 아니죠. 허슨 연구소나 헤리티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거기가 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랑 관계 있는 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국무, 국방, 정보개통의 전문가 집단과 척을 졌다는 거죠.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급하니까 네오콘 중에 싸구려 네오콘인 존 볼턴을 끄집어 들여서 저는 그때 좀 칭찬 좀 해줬는데 저도 잘못한 거죠. 예, 흑역사입니다. 백모에. 그때 이제 김정은 압박하는 재미에 칭찬을 해줬는데 사실은 전체 노선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렇게 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이 국무, 국방, 정보개통의 전문가 집단과 잘 결합을 했더라면 트럼프가 아마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 엄청난 업적을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 사람들은 적대시하면서 미국의 지금 현실은 어차피 고립주의로 못 돌아가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고립주의적인 그런 그 칼날을 내비치고,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주의의 고립주의 싸구려 고립주의를 팔아먹는 뭐 머저리 테일러 같은 그런 싸구려 정치인들, 정치 투기꾼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집회 같은 거 가지고는 이거 중요한 집회지만 이런 대중적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제대로 이 네오콘 시대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 글로벌한 군사 지정학 구도를, 네오콘을 넘어서는 구도를 내놔야 돼요. 고립주의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한 거예요. 네오콘에 대해서 반발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중국 사랑에 대해서 반발한 건 좋은데, 그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랑에 대해서 반발해서 내놓는 정책이 결국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석유가스 증산시키고 그래서 가격 떨어뜨리고 중국에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을 고생시키겠다는 건데 석유가스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경제가 과열돼서 사람들이 과소비를 일으켜서 중국의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지는 전혀 의도와는 180도 다른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적으로 돌리고 그걸 낙인 찍어서 이제 트럼프는 딥스란 말은 잘 안 쓰고 워싱턴 스왑프라고 불렀죠. 워싱턴 늪이라고 불러서 그냥 한 묶음으로 낙인 찍어서 적으로 돌려버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그 정교한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바이든 정부를 뒤에서 움직이는 건 누구냐?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판을 깨고 뒤흔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강경한 강성의 강골의 그런 그 공화당 블락, 마가 블럭이 형성이 됐고 거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내지는 민주당 쪽하고 호각을 이루게 되잖아요. 교착 상태에 갔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무국방정보계통의 전문가 집단이 캐스팅 보트를 잡게 됐어요. 제가 보면.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조성환 교수님이랑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한 1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거 뒤에 실세는 이건 민주당도 아니고 이 뒤에 실세는 이건 어떤 당 이름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자들이 실세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는 뭐 반침의 노인인 바이든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카말라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토니 블링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거나 그 주위의 인맥들이 실세들입니다. 특히 이 그 세계 군사 지정학에 관해서는 그 다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판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그 상당히 말해서 교활할 정도로 전략적이고 지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크라 전쟁에서도 그 실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우크라 전쟁의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러시아를 아주 깊게 골병이 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강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요. 그 전쟁에 질질 끌면서. 물론 우크라 사람들 죽어나가죠. 그러나 그게 공화국이 돼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이 우크라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역할 맞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와서 싸워달라는 소리 안 해. 미군 요청 안 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도 그게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젤렌스키가 3분 동안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주요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요 메시지가 한 서너 개 되는데요. 우선 첫째,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와 인류 전체의 안보 및 평화를 위한 투자다. It is not charity. It is investment.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싸워달라고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국이 정말 치명적인 무기를 안 주는 상태에서 길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싸우고 있는 우리 이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튼 당신들이 줄 수 있는 무기만큼 확실하게 밀어주고 끝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도와두고 그 소리예요. 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짠 이 잔인한 혹은 이 냉혹한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 뭐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그 치명적인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면 당장 러시아 박살낼 것 같죠. 그 욕심이 굴뚝 같겠지. 그 치명적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전쟁은 늘어지고 전쟁이 늘어지니까 발전소 깨지고 상수도원 깨지고 민간인들 고생하고 후방에 뭐 그 사람 사는 꼴이겠어요? 주위에 벌벌 떨고 반쯤 얼어 죽고 앞에서 저기 뭐 병사들은 죽어 나가고 시간이 늘어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할게. 끝까지만 도와줘. 우리 불평 안 할게. 끝까지만 도와줘. 젤렌스키가 그렇게 연설했다고요, 어제. 제가 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3분짜리 의회 연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 대단한 연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그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아주 냉정한 데가 있어요. 그 몰리타스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느닷없이 아프간에서 졸속 철군한 거. 그거 왜 그랬겠냐? 푸틴을 마음을 놓게 하려고. 푸틴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푸틴이 지금 전략적 판단을 굉장히 여러 개를 미스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하나는 미국이 바보 같아가지고 넋 빠져서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제 말 아닙니다. 외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평론가들이 그런 말 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대로 저항 안 할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세 번째는 독일이 어깃장을 완전히 놓아서 미국과 갈라설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단 미스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유도를 한 거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세계 군사지정학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 건데. 그럼 유도했다고 살인해? 문 열어놨다고 들어가서 강도 살인해? 말하자면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 강도 살인범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래 놓고 딱 옷장 속에서 이만한 쇠몽둥이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그걸 비난할 거냐고. 그리고 그러한 희생자의 역할을 맡게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완전히 러시아랑 연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야. 우리가 감수할게. 라고 하는데 왜 옆에서 비난하냐고. 당사자가 불평 안 한다는데 오지랖 넓게 왜 옆에서 비난해. 그럴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우리 선배 세대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볼리타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이고요.